수치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 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라면, 수출 쪽에서는 라면이 여전히 가장 좋은 상태에 있네요. 이번 2분기 때 이제 역대 최대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 그림 33번 봐주시면은 지금 점점점점 돼 있는 게 2023년도 숫자인데 완전 독특하게 나가는 거지. 네, 5월달 빼고는 완전히 최대치 기록하고 있고 특히 6월달이 엄청 잘 나왔고요. 밑에 35번, 6번 그림 봐주시면은 원래는 중국이 1등이었어요, 비중이. 근데 약간 전년 수준으로 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차트처럼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비중이 1등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뒤쪽에 잠깐 봐주시면은 그림 38번에 이제 말레이시아 수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거의 숫자로 봤을 때 더블이 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삼양식품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삼양식품이 이제 2분기부터 말레이시아 판매법인 그러니까 동남아 쪽 다 관할하는 판매법인을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는 1분기 때 미국, 중국을 하고 수출이 크게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삼양이 판매법인 세운 게 이렇게 영향이 있지 않았나. 초반에 재고를 좀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좀 와서 그림 34번 봐주시면은 이렇게 한국 라면 수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지금 삼양식품인데 비중이 거의 60%까지 되고 있어서 아마 이번 2분기 삼양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고 농심도 물론 좋지만 삼양도 지금 같이 삼양도 가격 인하 압박을 받아서 했나요? 가격 인하 했어요. 가격 인하 했는데 여기 뒤에 표 3번에 있거든요. 했는데 불닭볶음면은 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됩니다. 12개 라면 제품에 대해서 인하를 했고 불닭은 해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일단 P 곱하기 Q 마이너스 C에서 네. 비용이 다시 좀 올라오는 느낌이 있는데 별 영향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좀 장기화되면 영향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자체는 이게 기업들이 어쨌든 1년 정도 장기 계약을 크게 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최근에 좀 올라온다, 농산물 가격이 올라온다 그래서 아닌가? 네네. 그게 계속되면 내년 계약할 때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네. 내수가 안 좋으니까 사실 음식료 업체들 상당 부분 오뚜기 이런 것들도 다 국내 내수 어쩌면 자영업자들 공급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다 그거 맞죠. 쉽지 않은 거 아니야 그것들은? 내수 업체들은 그 어렵습니다.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라면 외에는 없는 거야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이게 궁금해요. 없어요. 라면에서는 농심이냐 삼양식품 네. 이 두 개만 결정하면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둘 중에 뭐 선택하는 저 거예요? 2분기 때는 지금 삼양식품을 메고 있는데 원래 제가 농무새였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농심 너무 민다고 그랬는데 2분기 때는 삼양이 컨셉보다 좀 많이 상회를 할 것 같아서 몇 페이지인데요? 34페이지인데 내용은 34페이지. 별로 없긴 한데 내용 지금 없어도 말로 해줘요. 그러니까 더 컨센이 한 30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이익 레벨이 올라와서 350억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위에 농심 보시면은 농심 2분기 계절성 그러니까 비빔면 이런 거 팔도가 잘하니까 좀 낮기는 한데 그걸 감안해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버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밸류 봤을 때는 삼양이 훨씬 싸기 때문에 2분기는 삼양이 좀 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농심이 이렇게 됐던 거는 네. 미국에 공장도 있고 막 이래서 했던 거잖아요. 그쵸. 농심도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삼양식품은 미국에 공장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수출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만들어 파는 거고 네, 네. 농심은 미국에 막 공장 늘려. 그럼 공장 있고. 세미나 가면 그런 거 질문들 안 해요? 하죠. 아니 나 그렇게 지금 당신 잘 쓰지 않는데 그래서 농심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냐 미국의 현지화. 그쵸. 그리고 이제 3공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 그런 게 기대잖아. 있기 농심은 때문에. 그런 게 없잖아. 아니 삼양식품. 삼양식품 그렇죠. 없죠. 아 그렇게 그렇죠 어떻게? 아니, 근데 그래도 어쨌든 싸다. 싸고 수출의 대부분 그러니까 60%가 삼양식품 건데 지금 수출이 되게 잘 나오는 거니까 그냥 미국에 궁금한 거. 미국에서 만들어 라면을 팔면 더 원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농심이? 그렇죠. 왜냐면 해상 운임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심이 좋아 보이네. 근데 약간 중요한 국가가 좀 다른 게 농심은 미국이 제일 중요하고 캐나다랑 삼양은 이제 중국, 동남아 이쪽이 더 비중이 커서 나도 고민을 해봐야겠네. 네, 좋아요. 둘 다 농심도 되게 좋고요. 농심은 너무 최근에 올라와서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맞아요.
2025년도에 섬공장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쵸. 해서 음. 그러면 거의 2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음. 올해 하반기 때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아서 용심도 여전히 좋고 만약에 캐파 업 되면은 그래도 30% 정도는 또 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난 그렇게 우리나라 라면이 뭐니 먹을 줄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는다면서요. 맞아요. 가봐서 봐. 맞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먹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지. 한국이랑 똑같아요. 이게 좀 싸고 어. 한 끼 대용으로 되게 좋으니까. 많이- 원래 일본 라면 많이 먹지 않았나? 그러게요. 일본이 지금도 1등이기는 한데 그 다음이 바로 니신 거. 니신. 네. 맞아요. 그 말레이는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을 텐데 팔리나 봐요? 네. 근데 불닭볶음면은 팔릴 것 같아. 그거는 솔직히 중독성이 있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화장품 넘어갈까요? 네, 화장품을 말씀드릴게요. 화장품은 20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1분기 때랑 똑같아요. 지금 제가 화장품 전문가 앞에서 떨리는데, 네. 일단 대형 브랜드 두 개는 여전히 안 좋고, 왜냐면 실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개가 이제 중국이랑 면세인데, 중국 아시다시피 별로이고요. 6월 달엔 성장률도 아예 좀 감소를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따이공 수수료 인하 작업 때문에 외형 감소하는 게 좀 불가피하고 이게 하반기를 봤을 때도 크게 더 좋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다 추정치는 이제 낮춰놨습니다, 면세는. 그리고 이제 ODM이랑 중소형 브랜드사는 여전히 좋은데 진짜 인디 브랜드가 엄청난 것 같아요. 한국 포함해서 지금 미국, 중국도 작은 브랜드들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ODM들은 지금 한국, 중국 법인은 다 성장률 되게 좋게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콜마랑 맥스 둘 다 20% 정도 한국 쪽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다고 콜마 주가가 막 좋나?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왜냐면 네.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것들 엄청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편입했던 게 이거 누구나 뭐 클래시스 뭐 파마 리서치 이런 거는 이제 미래다 해서 다들 사놓고 이제 많이 올렸잖아요. 클래스인가 뭐 그거랑. 네. 근데 최근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가 색조 화장품이라고 올라오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라지 그 큰 업체들이랑 차이가 뭐 같아요?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는 캐파가 원래 있던 상태에서 그게 그래? 다 못 돌았는데 지금 미국 인디 브랜드가 확 올라오면서 좀 레버리지 효과 확 나는 거고요. 이제 대형 브랜드사는 워낙 크다 보니까 덩치가 막 그렇게는 성장률이 안 나서 아마 그렇지 않나 싶고요. 그래요? 네. 화장품에서는 그러면 코스맥스, 콜마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중소형도 보셔도 되긴 하는데 제 탑픽은 일단 콜마긴 합니다. 지금 이번 2분기 봤을 때 콜마가 좋을 것 같아요. 전 화장품 애널로서 의견은 어때요? 콜마가 그 선케어 쪽으로 잘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도 저기 누구죠? 엑스맨 휴잭맨인가? 휴잭맨. 피부암 걸려가지고 맞아요. 지금 요새 선크림 꼭 바르고 다니자라는 근데 미국은 선크림이 그 왜 휴양지 가면 바나나 보트라고 해서 막 SPF 80 이런 거 막 다 겉돌고 막 수영할 때 바르는 그런 종류들밖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처럼 기본 그 스킨케어에 잘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좀 특수한 품목인데 이제 그 시장이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브랜드도 그럼 콜마가 그걸 해요? 지금 그 저기 뭐죠? 조선미녀 이것도 지금 미국 잘 되지 않나요? 맞아요. 네. 조선미녀. 요즘에 핫하잖아요. 네. 이름도 정말 특이해요. 그래서 저번에 사자업자인 줄 알았어. 근데 막, 야, 이거 뭐냐. 지금 없어서 못 구하는. 지금 조선미녀의 60%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콜마가. 콜마가. 네. 콜마가 되게, 그러면, 저기 전에 화장품 애널 하시던 분이 어느 회사가 계신 거지? 콜마 계십니다. 콜마 계시죠? 네. 콜마 계십니다. 잘 가셨네, 그러면. 알았어요. 콜마가 그럼 탑이구나. 네. 예. 어제 또 선케어 관련 뭐 강연 같은 거 했거든요. 콜마에서. 그래요? 네. 근데 휴잭맨을 휴맨잭이라 하셔가지고 누가? 그 강연해 주시는 분이 너무 떨리셔가지고 그래요? 네 웃겼습니다. 하기는 진짜 우리 이제 쪽에선 땡볕이니까 이제 사람들 선크림 수요가 맞아요. 커진 건 맞는 것 같아. 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냥 이것도. 음식료랑 비슷하게 이제 온도 올라가면은 지금 애니뇨니까 선크림 발라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의류. 의류는 제가 보는 세계 업종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내수 비중이 높아서 그렇고요. 브랜드는 어렵고 OEM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브랜드는 이제 내수 여전히 어렵다고 제가 써놨는데 그나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관광 상권 쪽에서 이제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에 FNF MLB 봤을 때 면세점 외형은 감소를 하는데 그런 수요 자체는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런 명동이나 홍대 매장에서 좀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서 6월 달에 명동 매장이 390%, 홍대 매장이 215% 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직영점이나 이런 데로 들어온다라고 봐주시면은 중국 관광객이 홍대 이렇게 많이 와요, 요즘? 많이 가요. 명동도 엄청 사람 많고요, 최근에. 홍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의류 쪽도 거의 아까 콜마랑 코스메스 했던 것처럼 그냥 영업무역 한실실업 이런 쪽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비슷한 논리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당신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 누가 방송 보다가 저 꼰대 봐라 저 사람 아니에요. 야, 나를 왜 이상한 사람 만들어. 그래서 OEM을 제가 최근에 밀고 어. 자료도 하나 썼긴 했는데 그 이후로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의류 미국이 어쨌든 시장 중에서 한국보다 낮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재고 수준이 절대 레벨로 보면 여전히 뭐 낮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장 폭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번에 5월달 자료 나왔는데 4%대로 또 줄어서 어쨌든 감소하고 있다는 큰 그림은 이제 맞는 것 같고 이제 뭐 한세 말씀 주셨으니까 한세 고객사 중에 30% 차지하는 게 이제 갭 그룹인데 지금 갭의 재고 레벨이 2020년도 수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는 뭐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거에 떠나서 어쨌든 재고가 없어서 재고를 좀 쌓아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고 그 아디다스 화승 엔터도 비슷하게 지금 내년도에 신제품 내려고 재고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한세, 화승 이런 거 다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요즘 보면 여성 동지들이 우리 와이프도 동지. 맨날 그 필라테스 뭐 이거 하는 거 많이 하잖아. 이태원에 룰루레몬이라고 엄청 큰 거 있더라고. 그쵸. 봤을 수도 있어. 건물 전체가 다 룰루레몬이더라고. 룰루레몬 엄청 잘 비싼데. 그래요? 네,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 회사인데 거기에 OEM 하는 회사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영업무역이 하는데 내가 영업무역이 근데 영업무역이 레깅스를 만든 게 아니고 남자 옷을 만듭니다. 레깅스는 안 해요, 룰루레몬. 네. 룰루레몬이 레깅스 외에 딴 것도 있어요? 남성복이 남성복도 되게 있어요. 좋은데 너무 이상할 것 같아, 룰루레몬. 그래? 근데 이제 ABC 팬츠라고 되게 편한 코로나 때 확 뜬 팬츠가 있어요. 약간 슬랙스 같이 생겼는데 나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여자 같은 그렇게 있는데요. 영원히 이제 그걸 하는데 룰루레몬도 이제 타깃 하고 있는 게 남성복 시장을 겨냥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크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원한테서 두 번째로 큰 고객사가 이제 룰루레몬. 거의 한 18%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영원은 저는 살짝 하반기를 보적으로 보는 게 거기는 이제 기능성 의류다 보니까 만들고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해자가 그렇거든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아직 실적이 안 좋은 게 안 찍혔어요. 그래? 그래서 그게 약간 이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한세랑 화승이 안 좋았으니까 영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긴 할 거거든요. 고객사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아마 3분기, 4분기에 좀 나을 것 같아서 네, 저는 한세 화승을 더 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 우리 종목별로 한번 실적 한번 쫙 한번 말할 것들이 있으면 말할 우리는 그럼 좀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관 개방증이 지금 이관 개방증이 있어가지고 뭐야? 귀가 막혀요 중간중간. 그리고 스트레스야? 그 숨소리가 막 크게 들려서 이게 머리를 이렇게 숙였다가 그래서 나 속으로 올리면 괜찮거든요. 내 목소리가 너무 컸나? 아니요. 그래서 어. 제가 안 그래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고개 숙일 때마다 이게 귀가 막혀가지고 뚫으려고. 그럼 좀 말하기 힘들겠네. 네. 하여튼 유통에서는 현대가 제일 좋고 현대가 이제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 2분기에 백화점 기존점 신장률이 별로 안 좋아요. 롯데도 플랫이고, 지금 현대백화점도 플랫 수준, 그다음에 신세계도 지금 뭐 4월, 5월 봤을 때 마이너스였다 보니까 이마트 실적 완전 망가졌어요. 이마트, 스타벅스 여전히 안 좋고요. 이거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숫자 보고서 깜짝 놀랐어. 원두가랑 환율 때문에 이제 그 올라간 부분도 그래서 6월에 프리퀀시 이벤트가 근데 이것도 예전만치 그렇게 좀 약발이 안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인점을 리뉴얼하는 것 때문에 좀 큰 점퍼들 굵직굵직한 거에 문 닫고 작업하는 거 이런 부분들 플러스 그다음에 트레이더스도 예전에 코로나 때 대량으로 많이 사가셨던 것들에 대한 베이스 부담 거기다가 캐시카우 효자 노릇했던 스타벅스까지 약간 쩔뚝쩔뚝하고 있다 보니까 뭐 원래 온라인 쪽은 원래 적자였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렵고요. 현대백화점. 네, 현대백화점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 쪽 영업이익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탑라인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감익 예상하고 있고 또 2분기가 재산세 납부하는 시즌이어가지고 이제 맞다. 점포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다 어닝이 좀 얇아요. 그래서 또 그거랑 더불어서 1분기 때 지금 다 판관비가 다 올랐거든요. 맞아. 수도광열비, 전기세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만 기업도 여유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힘든 기업은 그쵸. 너무 힘든 상황 네,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다른 업체랑 좀 차별화되는 부분은 더현대서울 때문에 이 영패션 부분 예전에 백화점의 무덤이었던 그런 카테고리인데 이제 이쪽이 성장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면세도 어쨌든 그동안에 그 초기 사업자였다 보니까는 좀 적자가 다른 업체 대비 좀 컸던 거에 대한 부분이 줄어드는 거 그리고 지누스도 그동안 원부자재 가격 때문에 좀 원가 부담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 좀 안정화되는 것 때문에 하반기에 그나마 좋아질 것들이 좀 있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편의점이 생각보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7월이 좀 안 좋았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4월, 5월 달도 이제 비 온 거 그리고 날씨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5월 달에 여행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야. 네. 국내 소비는 다 줄고 있어 지금. 그래서 5월에 성수기인데 휴일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또 하나 내가 혼자서 어디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옛날에 술을 다 편의점에서 샀었거든요. 근데 술이 이제 뭐 리커 샵들이 뭐 무슨 예를 들어 맞아요. 이번에 아사히 생맥주가 맞아요. 먹어봤어요? 아니요. 네, 괜찮아. 근데 그게 어느 술 리커 가게에서 들어왔다 문자가 오더라고. 우리 애가 얼마나 가서 술을 사줬어. 그래가지고 갔는데 몇 병 못 샀어. 거기 먼저 들어가는 거야 리커샵 같은데. 그러니까 편의점에 주된 게 담배랑 술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비싸게 파는 게 네. 그런 그리고 또 생각이 나들이 어쨌든 많이 가시면서 그러니까. 술을 많이 팔아줘야 됐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날씨가 좀 안 받쳐주고 전문 가게로 많이 가는 네, 것 같아. 하다 술이. 보니까 좀 생각보다 3분기 그러니까 8월 달도 날씨가 별로 좋지 못하면 9월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또 엘니뇨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희 장담을 못한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피크아웃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코웨이나 SK 네트워크스는 뭐 이쪽 렌탈은 계속 안정적이다 보니까 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예. 시간이니까 그러면 음식료에서 내가 궁금한 건 CL 제당은 정말 왜 저래요? 이게, 왜 저래요? 진짜 이게 엄청 대표적인데 어느 날부터 이제 네. 완전히 지위를 잃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바이오가 여전히 다운 사이클이고 지금 국내 가공식품 판매량이 감소를 하고 있어서 근데 감소를 한 게 지금 세계 분기째니까요. 실적이 깨져버리더라고. 맞아요. 요즘 이렇게 내수 기업들 보다가 이게 나는 이제 리서치 아니니까 이렇게 가끔 컨설팅 모아놓은 거 보다가 깜짝 놀래. 툭툭툭 무너지고 주가는 먼저 움직였더라고. 주가가 먼저 빠지고 숫자 보니까 제일제당도 좀 먼저 가시가. 라면 빼고 정말 없더라고. 너무 아프다. 화장품도 와 진짜 아모레 이거 전이어지 화장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아모레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와 깨더라고 진짜 이것도. 아니 이 정도는 아니잖아 리오프닝 되고 이러면 아픈 사람 놓고 내가 뭐 하지? 아니요 자꾸 저한테 여쭤보세요. 제 같이 같이 아모레는 다들 코스메 콜마는 맞는 것 같아. 콜마 이제 나도 이제 오늘 그래 콜마 지금 최근에 많이 놀랬던 종목들은 뭐 아까 말했던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것들이었는 그치 뭐 그리고 뭐 파마 리서치는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뭐 그랬는데 그래도 대장이 아모레 이런 건데 야 이거는 숫자가 깨진 거죠 이 정도면. 네. 일단 이번에 설화수 중국 적자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제품 나오면서 재고 쌓여 있는 거를 1대1 교환해주면 그게 매출이 0으로 찍힌대요. 그래? 네, 그런 거.
화장품도 재고 쌓이면 오래되면 그 식품처럼 좀 변질되지 않나?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이제 재고 처리하려고 아무래도 싸게 팔 텐데 이제 그런 게 아모레에선 제일 경계하는 부분이잖아요.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뭐 회계 마감이 6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모레가. 그래서 아마 2분기에 뭔가 많이 그걸 털지 바꿨습니다. 않을까. 나도 그게 걱정돼. 숫자 쇼크 나올지 않겠가? 그러면? 네, 제가 추정한 것도 쇼크로 그렇습니다. 더 괴롭히지 않을게요. 그러면 만약 의류 얘기합시다. 네. 아까 얘기했는데 의류- 숫자 갖고서 F&F 여전히 좋게 보는 거죠. 네, 저는 근데 나의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중국이 저렇게 되면 F&F의 네. 밸류를 다른 의류 업종에 비해서 그래도 밸류를 받아왔던 이유는 중국에 대한 거였잖아, 사실. 근데 이거 봤다고 한 것도 좀 그런 게 지금 막 8배, 9배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OEM에 비해서는 브랜드가 많이 받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F&F 이번에 제가 50% 정도 성장하는 걸 추정했는데 중국 50% 성장이 나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혼자 네. 생각한 거. 유통 애널들이 다 호텔 신라 좋아하고 다 F&F 좋아해. 그래서 다 이것들을 사놨는데 계속 안 됐잖아, 지금 몇 년째. 약간 뭐 둘한테 신난다 오늘 막 이렇게 나도 스트레스 이거 푸는 느낌이야. 맞지? 호텔 신라 밸류 비쌌잖아, 상대적으로. 그죠. 예. 거의 감정 쓰레기통인가요, 저희가? 당신이 그러니까 이게 숫자 깨져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프리미엄을 줄 만한 게 있는 거야. 옛날에는 대표적 프리미엄을 받았던 것 같거든, 둘 다. 면세점, 호텔신라, F&F는 와 중국에서 봐. 이건 브랜드 가치가 있어. 근데 나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좀 헷갈린 거지. 중국 관계 망가지고 내수 쪽에서도 헷갈리고. 그래서 너무 혼자 떠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다 스트레스 푸는 느낌이네. 오직 연구원 생각은 그러면 여전히 탑픽은 F&F야? 네, F&F랑 이제 뭐 화승암세 정도? 화승. 네. 화승은 왜? 화승은 아디다스만 멀쩡해지면 그냥 바로 숫자가 찍히요. 화승은 주로 신발이잖아. 네, 신발이요. 근데 이번 분기에 한 100억 원 정도 하고 그러니까 4분기에는 3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3배 정도 뛸 것 같아요. 그래? 네, 왜냐면 그때는 무조건 재고를 쌓아야 되거든요, 아디다스가. 그러면 없어요, 지금. 팔게. 여기서는 한국콜마랑 화승, 엔터프라이즈. 신발은 좀 파편화 이런 게 없나요? 요새 막 파편화요? 온 좋던데 온 많이 신는. 그러니까 온 요새 홀딩스. 화장품 이쪽이고 완전 새로운 회사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다 좋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쫙 정리해주면 어떨까? 너무 일이 알겠습니다. 많아지나? 오지원 건 지금 근데 커버리지도 엄청 저 많아가지고. 화장품 자료에 그거 썼는데 일회용을 그때 못 재워가지고. 그럼 다음에 그거 하자 그러면. 네. 네, 또 나오세요. 그거 보시면 네, 될 것 유노스톡 지분율 요새 뭐 보시고. MS들도 네.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할 사람도 없는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주 나오시고. 그래. 오늘 저희 사자 그거 해야죠. 네, 좀 급하게 진행했는데 뭐 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조만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네, 중소 업체들 한번 다뤘는데 다룹시다. 다 저의 불찰이고요. 그래도 지금 원래 2시 시작인데 제가 10분까지 조금 밀어달라고 해가지고. 저도 2시에 지금 아, 회의 그렇구나. 시작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지치고 여기 와 있어요. 죄송하고요. 다 저의 불찰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글자로 네. 마무리 짓고 하고 저는 저의 불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이게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골라내자. 골라내자. 여기에 뭔가 지금 내수랑 이쪽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굉장히 종목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급등 종목들도 나오고 확실히 그 포트 재편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옛날에 쉽게 그냥 뭐 호텔 신라, LG 맞아요. 생건 뭐 이렇게 포트 짜가다가 그냥 포트들이 다 갈아엎는 느낌이 와가지고 코스메카 막 이런 조그만 그치. 것들도. 그러니까 네. 이 포트 갈아엎을 때 그쪽에 잘 편승해서 재편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저는 해외가 답하겠습니다. 해외가 답. 네, 지금 내수 어렵기 때문에 해외 엑스포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라고. 표정이 빨리 끝내버리고 드디어 그래. 탈출이다 약간 이런 느낌. 꼰대 만나서 좀 피곤하다. 이거 농담 아니고 요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데 요새 스트레스 풀고 가는 느낌이야. 아,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웃음이 넓히야 나 지금. 아, 다행이다. 야. 네, 이게 원래 직장인 갑질이에요 이게. 그래요.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이런, 계세요. 예.